저희가 활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맡긴 검정은 이 특토람이라는 농촌진흥청, 농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기관이며 모든 역할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할 거는요, 지금 여기에서 딱 요거 하나예요. 토양을 시료 채취해서 갖다만 주시면 돈 한 푼 안 받고 결과를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더 궁금하시면 종이를 갖고 오시면 그거에 대해 상담을 해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팀장, 우리 고추가 죽었는데 왜 그래? 그럼 그럽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래요. 전 어떡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면 이 병원 저 병원을 가도 맨날 하는 게 있죠. 뭐예요? 혈압 재고, 체온 재고, 엑스레이 찍고. 그러면 가면 화나죠. 저 병원에서도 그죠? 엑스레이 찍고 병원에 있는데 여기 왔는데 또 하라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양 검정이라는 걸 좀 받아주시고,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는데 저희가 나머지 일을 하는데요. 토양 검정은요, 언제쯤 하셔야 되느냐? 갖고 오셔서 저희가 7일 정도 치료 조제라는 걸 합니다. 건조해요. 건조. 쉽게 하기는. 그러고 나서 저희도 일을 하겠죠. 그러면 며칠이 걸려요? 며칠이? 14일이 걸리죠. 그래서 14일 전에 토양을 맡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고추 언제 심죠? 고추 포장에 언제 심어요? 5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로? 5월 10일. 아니, 8일. 5월 8일 날 심으셔야 돼요. 5월 8일 날 누구 와요? 애들 오죠? 애들 오죠? 모판이라도 한번 날르라고 하고요. 주전자에 물이라도 한번 떠오라고 하면 됩니다. 고추는 5월 8일 날 심으시면 돼요. 제발 4월 달에 좀 심지 마세요. 제발 좀. 무조건 설이 한번 와요, 안 와요? 와죠. 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옆집에 심으면 우리 어머님들 인양반아 술만 먹고 다니지 말고 옆집 고추 심었는데 우리도 심어야지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4월 20일부터 해서요, 4월 30일, 4월 5월 10일, 5월 20일 이렇게 심어봤어요. 고추를. 30일 먼저 심었죠. 첫물을 며칠 먼저 딸까요? 며칠 먼저 딸 것 같아요? 일주일. 잘해야 일주일 먼저 따고요. 아차 해서 설이 딱 2번 맞잖아요. 얘가 먼저 따요. 5월 10일 날 심은 게. 그래서 고추는 5월 언제? 5월 8일 날 심으시면 된다. 근데 또 큰일 났네. 이제 5월 8일 날 심었는데 한 10일 날 또 서리가 오면 또 큰일 나죠. 8일 날 심으면 거의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5월 8일 날 심으실 거다. 그러면 토양 검정을 언제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5월 8일 날이에요. 4월. 응? 4월 20일쯤은 토양 검정을 맡기셔야 되는데, 트랙터 있으세요? 관리기 있으세요? 옆집에서 쳐주죠. 그러면 내가 4월 20일 날 쳐줘. 그러면 쳐줘요, 안 쳐줘요? 못 쳐주죠. 그러니까 더 앞으로 당겨서 언제 토양 검정을 하느냐? 한 달 전쯤엔 하셔야 결과 받아서 퇴비도 조금 사고, 그죠? 퇴비도 좀 뿌려놓고 옆에 저기 이장이 됐건 아는 저기한테 야 로타리 좀 쳐줘라 해서 한 달 전쯤에는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8일 날 내가 고추를 심겠다 그러면 4월 8일쯤에는 흙을 떠다가 기술센터에 맡겨주셔야 검정 결과 받고 그거에 따라 농작업 하시고 비닐도 씌우고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흙을 내 포장 내에서 떠오셔야 돼요. 토양 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분석도 아니고요, 갖다 맡기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흙을 뜨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건강검진 예약을 해놓고 애들을 학교 보내놓고 가느냐고 늦어갖고 차를 세우고 싹 뛰어가서 건강검진을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혈압이 높게 나와요, 적게 나와요? 높게 나왔겠죠.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요? 당신 고혈압이니까 약을 먹어야 된대요. 내가 그랬죠. 돌팔이다. 저 병원은 돌팔이다. 다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랬어요. 돌팔이에요, 아니에요? 돌팔이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늦어서 싹 뛰어갔더라도 조금 이따 혈압을 재거나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선생님, 저 뛰어와서 혈압이 높게 나온 것 같아요. 다시 재주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그죠? 토양 검정도 똑같아요. 흙을요, 잘못 떠오면 잘못 떠온 대로 결과를 해드린다는 거죠. 영동은 모르겠지만 제가 음성에서 토양검정 업무를 맡길 때 1년에 3,000개에서 5,000개의 토양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쭉 분석을 해서 그대로 결과를 내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논이에요, 논. 논은 항상 물꼬가 있죠. 들어가는 물꼬가 있고 나가는 물꼬가 있어요. 그래서 흙을 떠오라고 제가 토양검정을 받으려니까 또 한 분이 열심히 하신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양검정을 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딱 세워놓고 어떡합니까? 흙을 떠야 되니까 오토바이를 세우고 또랑을 건너서 여기서 흙을 떠갖고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물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비료를 젓거나 아니면 젓던 비료들이 여기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적겠죠. 그래서 여기는 적음으로 나온 거예요. 적음. 양분이 적어요. 그러면 투입할 비료는 뭐예요? 뭘로 나와요? 많음으로 나오겠죠. 많음. 그래서 이분이 비료를 많이 주라니까 많이 주고 농사를 졌겠죠. 그러면 벼가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벼만 쓰러지는 건 아니죠. 담당자도 쓰러집니다. 멱살 잡혀갖고. 당신들이 주라는 대로 줬더니 다 쓰러졌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한 2포 정도가 평균치인데 이렇게 양분이 적으면 토양 검정서에 4포를 주라고 나와요. 왜? 양분이 적으니까. 그죠? 그러면 벼가 쓰러진 데의 책임은 토양 검정을 잘못한 거예요? 흙을 잘못 떠온 거예요? 비료를 잘못 뜬 거예요? 다 잘못한 거예요, 사실. 저희도 토양을 잘 뜨라고 안내를 해드렸거나 아니면 접수 받을 때 어떻게 뜨셨는지 사실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쌍방과실입니다. 쌍방과실. 쌍방과실이라도 항상 누가 먼저 혼납니까? 담당자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떠오시느냐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런 논이라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어디서 떠야 될까요? 몇 번? 1번? 3, 4, 5? 1, 2, 3, 4, 5 다 뜨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농사를 져보고 내 밭을 봤더니 여기가 그래도 가장 정상적으로 중간 정도 큰다 라는 곳이 5번, 3번이라면 3번에서 뜨셔도 되긴 해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된다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 2, 3, 4, 5.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죠. 필지별 한 점의 시료를 채취하되 그 지점을 그늘, 하천 등을 피하고 5곳에서 흙을 채취한 후에 섞어서 갖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5군데 정도. 이렇게 경사가 졌다면 하나, 둘, 셋.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어디가 비료가 몰릴까요? 아래가 몰리죠. 그렇다면 나 다 귀찮아. 세상 귀찮아. 그럼 어떻게? 가운데쯤 하나. 이렇게 떠오시면 되는데
그거를 쉽게 설명드리면 어떻게? 골고루. 3지점이 됐던 5지점이 됐던 50지점이 됐던 골고루. 그 다음에 나는 각각의 위치에 양분이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해요? 5군데를 떠서 5군데 표기해서 5군데에 맡기세요. 이제부터 영동 담당자 죽어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희는 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떠오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나는 너무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5 맡기시면 됩니다. 저희는 하우스가 많다고 했잖아요. 하우스는 동별로 합니다. 동별로. 동에서도요, 앞에하고 뒤에하고 중간하고 달라요. 내 밭에 가보면 다르죠? 똑같이 뿌려놔도 이렇게 파도 치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골고루 뜨셔야 된다. 그럼 됐어요, 이제. 흙을 골고루 뜨면 되겠어. 1개월 전에. 그렇다면 어느 깊이에서 떠올 건가? 어느 깊이. 그래서 여기 또 서술을 해놨습니다. 채토 깊이는 토양 표면을 1 내지 2cm 정도 긁고 노는 18cm, 밭은 15cm. 벌써부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심으시는 작목들이 어때요? 다 다르죠. 그래서 센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한번 심어보면 내가 심을 작목이 어디 뿌리가 갈지를 아시죠? 이제는 알죠? 그러면 그 뿌리가 박혀있을 만한 곳의 깊이를 떠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표면을 1 내지 2cm 정도 긁어내라는 건 어떤 의미냐? 표면에 있는 불순물을 걷어내라 정도예요. 낙엽, 돌멩이, 혹시 뭐 비닐우 뭐 이런 거는 걷어내고 흙을 떠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하시면 되고요. 시설 내에서 하시는 분, 시설 내에서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표면에 염이라고 해서 하얀 게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요. 있으신 분들은요, 그거를 그대로 계속 재배하실 거면 걷어내고 안에 걸 떠오시는 거고요. 혹시라도 건로탈이라도 치실 거면요, 겉에 하얀 거와 속의 거를 섞어서 갖고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 특히 저희는 시설 수박하우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타리를 40에서 60cm까지 치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여기 이렇게 봄 되고 그러면 여기 하얗게 염 올라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양분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양분이 좀 적어요. 그래서 로타리를 칠 거면요, 얘하고 얘를 섞어서 토양검정 맡기시는 게 맞아요. 왜? 이 흙을 로타리 칠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이거랑 비슷한 거였던 거예요. 저희가 저렇게만 안내를 해드리고 초보 담당자가 되면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에 거 걷어내시고요, 안에 거만 떼오세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적인 양분보다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작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유의하실 게, 시설 내에 염이 특히 올라와 있는 밭과 아닌 밭의 차이점은, 시설 내에 염이 올라와 있는 밭은 저는 이렇게 같이 섞어서 뜨라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것도 나는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 떠보세요. 실제적으로 차이가 엄청납니다. 엄청. 그래서 그렇게 떠오시면 되는데, 세 번째
뿌리. 내가 심는 작목들의 뿌리가 위치할 곳에서 흙을 떠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흙 떠오는 건 다 끝났고요. 흙 양은요, 얼마큼 갖고 오시느냐? 편지 봉투로 하나 정도 되게. 또 비닐푸드를 이만큼 갖고 오지 마세요. 뭐 체변하듯이 이만큼 갖고 오셔도 안 되고. 그래서 기준은 편지 봉투 하나 정도 되게 흙을 갖고 오시면 우리가 할 일은 끝납니다. 흙을 토양 내에서 떠오셔야 되는데 궁금한 사항. 이제는 다 정상적으로 잘 뜨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흙을 떠오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흙을 떠갖고 담당자한테 집어 던지고 가는 게 아니라 흙을 갖고 오면요, 취조를 합니다. 그냥 제출하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꼬치꼬치 물어요. 첫 번째 뭘 묻냐면요, 여기 맡기신 분, 저 뭐 심을 거예요? 물어보죠. 여기 뭐 심을 거예요? 물어보죠. 작물을 물어봅니다. 작물. 작물을 물어보는 이유. 자, 고추하고요, 콩하고요, 누가 비료를 많이 먹어요? 고추가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작목별로 비료 먹는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작물을 심을지 알아야 그 작목에 따라 비료량을 결정해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이 뭐 심는지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 우리는 얼마큼 비료를 줄지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고추 심는다고 하면 뭐 고추 살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뭐 따를 때 12,000원 해줄 때 만 원에 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얼만큼의 비료를 결정해 드려야 되는지 때문에 작물을 물어봐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죠. 몇 평이에요? 면적이 어떻게 돼요? 고추를 심는데 100평하고 500평 중에 어디에 비료를 많이 뿌립니까? 어디에 많이 뿌려요? 500평 많이 뿌리겠지. 그래서 면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뭐랍니까? 사장님 저희 집 주소 어떻게 돼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주소 물어보죠. 이거는 왜 물어봐요? 결과를 댁으로 보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를.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전화번호부터 해서 주주주주 물어보는 거는 12처방서에 들어가서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수치값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항목들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 뒤에 바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검정서가 여기 있죠. 그래서 보면 그동안 물어보고 해드리는 게 여기 나와요. 자, 조금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얘랑 좀 틀리죠? 얘랑 다르죠? 여기 작년까지는 이렇게 나갔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제가 쭉 봤더니 요 가운데만 딱 바뀌었는데 위로 막대기가 있던 게 옆으로 막대기가 갔어요. 그래서 그 정도 바뀌었고요. 자, 뭐 심냐고 물어봤죠? 뭐 심냐고 물어봤죠? 이 사람 뭐 심는데요? 여기 수박 심네. 그래서 물어본 거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면적 물어봤죠. 면적. 몇 평이에요? 그랬더니 어디서요? 재배 면적 594제곱미터. 그 다음에 주소. 이거 제 걸로 해왔네요. 이상승. 그죠? 이상승이가 주소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죠. 주소는 두 개를 물어보죠. 주소는 뭐 물어봐요? 집하고 경작지. 농사 짓는데. 돈 많으신 분들은 땅이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저기 싹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어디냐. 그래서 집 주소는 뭐고, 땅 주소는 어디다.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검사 결과. 그 다음에 끝에는 비료 준 거. 요거 하나하나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요거를 왜 물어봤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무슨 검사를 하냐 이거예요. 토양 검사하면. 우리 건강검진 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거 뭐 있어요? 혈압, 혈당, 피검사, 소변, 뭐 엑스레이. 근데 내가 요즘 자꾸 두통이 있어. 그럼 뭐예요? 선택사항으로 뭐 넣어요? 뭐 머리 MRI. 내가 요즘 자꾸 허리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뭐 허리 MRI. 아니 내가 여기 속이 쓰려. 그럼 어떻게 해? 내시경. 이런 식으로 선택사항이 있죠. 저희는 선택사항 없이 다 해드리지만 딱 하나가 달라요. 뭐가 틀리냐? 이 염류 농도라는 거. 토양 화학 시간에 배웠죠. 염류 농도. 이 시가 높아지고 연작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데가 논이에요, 시설이에요? 시설. 그러다 보니까 논에서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돼요. 왜? 맨날 물을 댔다 뺐다 하니까. 그런데 밭 과수원도 하긴 하는데 그냥 조금 필요하대요. 근데 어디서 엄청 중요하대요? 어디에서? 시설에서는 엄청 중요하대잖아. 나머지 양분들도 토양 화학 시간에 했기 때문에 생략. 그래서 그 정도가 다르다. 크게 나왔네. 이걸 보여드릴 거야. 다 나왔죠? 장목, 면적, 이상승이 집 주소, 이상승이 경작자 주소. 그리고 가운데가 양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끝에가 비료에 대한 얘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 여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상승 강사가 집은 청주고 직장은 음성이며 키는 160이고 몸무게는 한 60kg다. 라고 보통적인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검정 결과라는 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거 정도고요. 이 위에는 가운데는 눈으로 봐서 알 수 없는 거. 이 사람이 혈당이 있다 없다. 골밀도가 좋다 나쁘다. 콜레스테롤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가운데 넣어놓고 끝에 이 사람 혈압이 있으니까 약 먹어라 라고 한 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크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용할 건 이 비료 추천량을 사용을 하지만요. 여기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이신 분. 3년 이하이신 분들은 요걸 참조하는 거고요. 3년이 넘었으면 이제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무슨 얘기냐? 요 비료 추천량이라는 건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점심을 먹으러 가면 된장찌개를 딱 시키면 찌개하고 공깃밥을 몇 개 주죠? 하나 딱 주죠. 그러면 내가 아침도 먹고 적당히 뭐 산책도 좀 하고 점심을 먹으면 된장찌개에다가 공깃밥 하나 먹으면 되는데 아침에 로타리를 한 2시간 치고 비닐을 씌우고 왔어요. 된장찌개를 먹으러 가면 공깃밥 하나를 먹어요? 하나 반에서 2개를 먹어요? 하나 반에 3개도 먹죠. 그죠? 3개도 먹죠.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깃밥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지며 얼만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이거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년, 5년 영농 경력이 생기면요. 영농일지 쓰세요? 안 쓰세요? 영농일지 쓰죠. 영농일지에 쓰는 게 뭐예요? 대부분 쓰는 게 제일 열심히 쓰는 게 뭐예요? 영농일지에 글이요. 영농일지에 제일 열심히 쓰시는 게 농약인데요. 제일 열심히 써야 될 건 뭐냐? 비료. 제가 행복한 상상하게 해드릴까요? 영농일지에요. 농약 사용한 걸 안 쓰셔야 돼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작물을 어떻게 잘 키워낸 거예요. 고추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어머님이 작년에 고추 얼마에 샀어요? 작년에 고추 얼마에 샀어요? 14,000원? 14,000원? 한 14,000원에 샀죠.
영농일지에 봤더니 약불잉 횟수가 엄청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농약값을 많이 쓴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팔 때 한 16,000원 받아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농약을 많이 썼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팔 때 저기 사장님 저 농약 많이 쳤으니까 제 거는 16,000원 주세요. 안 되죠. 그래서 영농일지에는요, 농약은 써야 되니까 쓰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비료 쓰는 양을 반드시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3년 내지 5년 지났을 때 어떤 거냐면요, 이 비료를 쓴 양을 기록한 걸 갖고 이 기록과 토양 검정 결과에 있는 이 가운데 부분과 비교를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비료량을 늘리거나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료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토양 검정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토양 검정은 언제 하는 거냐면요, 재배하시기 전에. 그리고 재배가 끝나고 나서 2번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비료를 많이 줬는지 적게 줬는지, 어떤 게 많았는지 어떤 게 적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과 후.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1년에 한 번 잡기를 하는 거라면요, 재배하고 나서 한 번 맡으면 그게 재배 후가 되는 거고, 다음 연도에 뭐가 돼요? 재배 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2번씩 잡기를 재배하기도 하죠. 저희 수박 3번 합니다. 3번 해요. 그러면은 전후 이렇게. 재배 전, 재배 후입니다. 우리는 아직 토양 검정 결과에 대해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요게 이제 검정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죠? 결과치예요. 양분이 재배 전이 많아요? 재배 후가 많아요? 재배 후가 많죠. 그럼 이분은 양분을 너무 많이 투입했어요? 적게 투입했어요? 너무 많이 투입을 한 거죠. 많이 투입한 건 어디 써놨습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수치상으로 내가 10이라는 걸 투입을 하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10이라는 수치. 이게 뭐 비료 10풀 수도 있고 탭이 10풀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탭이 10차일 수도 있고, 그냥 숫자적으로 10이에요. 10을 주고 농사를 지고 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수치상으로 얼마를 주고 농사를 져야 됩니까? 그대로 10, 올라가서 20, 내려가서 5. 5.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3년, 5년 정도만 지나면 이 값에 이 센터나 아니면 저희가 알려드리는 수치에 의존하지 마시고 가운데 있는 값을 갖고 여기 계신 분들이 조정을 해야 된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전과 후를 갖고 장목 담당자한테 가면 충분히 그거에 대해 컨설팅을 받고 지도를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전체적인 비료 양만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전체적인.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면, 자, 여러 가지 양분이 있지만 하나만 해볼게요. 유효 인산이에요. 토양 화학했기 때문에 더 안 합니다. 유효 인산 뭔지 아시죠? P. 인산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엄청 많아졌죠. 그러면 내가 준 비료 기록 중에 보면 인산이 포함되어 있는 비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언제 배워요? 현해남 교수님 오면 배운다고요. 그죠? 그래서 인산이 들어있는 비료는 내가 유심히 더 어떻게 낮춰야 되겠다. 그런데 마그네슘을 봐볼게요. 마그네슘은 0.6이었는데 재배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0.7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적정한 수치의 밑에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인산은 적게 주지만 칼륨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준 비료 중에 칼륨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죄송합니다.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부족했다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비료량을 줄일 게 아니라 내가 쓴 비료 중에 인산이 들어있는 비료는 줄여야 되고 마그네슘이 들어있던 비료는 늘려야 된다는 거죠. 비료에 21에 17에 17 써 있는 거 보셨죠? 이게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질소, 인산, 가리. 그러니까 이게 제가 토양 12 처방서만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질소, 인산, 가리. 그런데 현 상황이다. 그럼 이분이 10개를 쓴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이거보다 적게 써야 되겠죠. 뭐 때문에? 인산 때문에. 그럼 다른 애들도 적어지잖아. 이거 어떡합니까? (1707이라는) 비료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추비라고 부르거든요. 추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분은 요거를 5개 쓰고, 그죠? 요거를 5개 쓰면 인산이 똑같이 10개를 썼지만 인산이 없는 비료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소와 가리의 양은 어느 정도 맞춰지지만 어떻게 해요? 인산의 이 양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줄일 수가. 그래서 이거를 안 해보고 계속해서 쓰다 보면 이런 값들이 서로 불균형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했기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년에 비료를 오히려 더 많이 쓴다고. 그러다 보면 얘네들처럼 많은 수치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고요. 부족한 애들은 계속 부족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값들을 갖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조정을 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막대기가 위로 안 가고 옆으로 하는 거로 나올 거예요. 아까도 토양검정서 봤더니 예전에 조금 하신 분들은 아직도 막대기가 서 있는데 앞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옆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값들이 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이게 적음, 적정, 많음이에요. 이제 이 현재 얘의 상태는 양분이 많은 상태예요, 적은 상태예요? 많은 상태예요. 근데 이 값 중에 양분의 양을 대표하는 게 뭐냐? 전기, 전도도. 토양화학 시간에 했어요? 패스해도 되죠? 뭔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전기, 전도도가 높다는 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염은 다시 얘기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토양 내에서 양분. 그래서 전체적인 양분 값을 대표하는 게 전기, 전도도고요. 그 중에도 중요하다고 하는 양분들은 따로 분석을 해놓는 거예요. 양분 중에 중요한 양분 뭐 있어요? 양분 중에 질소, 인산, 가리. 끝. 이거면 농사 돼요? 또 칼슘, 마그네슘, 황, 철, 궁소, 아연. 또 뭐 있어요? 망간, 구리. 제가 이렇게 따로 썼죠. 줄을 따르게 썼죠. 무슨 의미일까요? 많이, 중간, 조금. 그거를 얘기했죠. 다량원소, 미량원소. 그래서 저 표에 있는데 볼게요. 산도는 토양화학 시간에 했으니까 그냥 아주 넘어가 볼게요. 유기물도
지금 상관없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이 인산 여기 있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요거 칼륨. 요게 칼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정식 명칭은 칼륨인데 농업에서만 칼이라고 해요.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식이라 그래요? 칼리라고도 하죠. 칼리. 그래서 칼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칼슘도 여기. 마그네슘. 중요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얘네보다 안 중요하니까 결과치에 넣어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죠. 이게 없죠. 질소가 없어요. 질소가 없는 이유, 안 중요해서 없는 게 아니라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담당할 때 1년에 3,000에서 5,000개 정도. 그러면 저희가 1년에 200일을 근무합니다. 200일을 근무하면 하루에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개? 25개? 근데 이 질소라는 거 값 자체를 분석하는데 3일이 걸려요. 3일이. 다른 건 하루 정도면 거의 다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검사를 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값이에요. 그래서 요 값은요, 결과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를 못 하고요. 비료 처방할 때는 처방을 해줘요. 아니 근데 검사도 안 하고 어떻게 처방을 해? 요즘에 빅데이터 있죠. 빅데이터. 그래서 이 빅데이터 값을 이용을 해서 인산, 가리, 칼륨, 마그네슘이 이만큼 들어있으면 평균적으로 이만큼 들어있다라고 값을 산출해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3번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권장량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써놨던, 여기 제가 썼던 영농일지에 썼던 양을 갖고 증가시키고 감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왔죠. 그 다음에 유기물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유기물 아마 여기저기에서 막 나왔을 건데요.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유기물이 많아야 농사가 잘 되고요. 유기물만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유기물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유기물의 기능. 유기물이 하는 기능. 유기물이 하는 기능. 미생물의 활성화. 미생물 활성화. 다 필요 없고요. 딱 하나입니다. 요거. 뭐예요? 요거. 제가 어디다 손을 넣었어요? 아니, 손을 어디다 넣었어요? 주머니. 유기물은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머니. 그러면 이 주머니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런 거 집어넣죠. 그러면 유기물이 토양 내에서 리모컨을 넣겠습니까? 뭘 넣는 거예요? 미생물도 넣어요. 맞아요. 양분도 넣어요. 또 공기도 넣어요. 또 물도 넣죠. 그래서 유기물이라는 거는요, 모든 걸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분도 잘 조정하고 물도 잘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머니를 많이 확보해야 식물이 자라는데 유리하죠. 우리 작업할 때 작업조끼 입죠. 작업조끼 입잖아요. 작업조끼에 여기에 뭐 넣어요? 핸드폰. 여기에 담배. 여기 라이터.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 핀 꽂아야 되면 핀, 피스 이런 거 넣죠. 우리가 작업조끼를 입는 이유. 주머니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기물이라는 건 주머니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그러한 기능들은 아마 들을 시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퇴비와 유박이다. 그래서 그거를 퇴비 시간에 아니면 비료 시간에 얘기를 해 드리겠죠. 이렇게 맡기시는 거고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니 그러면 양분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 공부를 해봤더니 이렇대요. 점점점 비료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 오히려 생산량이 떨어진다. 어렵지만 이거예요. 비료를 10개 주고 벼농사를 져야 되는데 내가 5개만 주고 농사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벼가 5가마 나왔어. 근데 내년도에 7푸대의 비료를 줬더니 7가마가 나옵니다. 8푸대를 주면 몇 가마 나와요? 8가마. 9푸대를 주면 9가마. 10푸대를 주면 10가마가 나와요. 11푸대를 주면 몇 푸대가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까? 11푸대가 나와야 되는데 11푸대가 넘어가는 순간 벼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요거. 그러니까 고기가 한계치라는 거지. 그래서 수확량은 증가하다가 최고점에 이르면 오히려 감소한다. 그러니까 벼로 10명을 들이면 점점점 비료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생산량이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이삭을 매달고 있을 수 없을 상태에 취하면 쓰러지니까 이삭이 썩기도 하고 잘 성숙이 안 되니까 감소량이 수확량이 떨어지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소 양분율의 법칙인데 이것도 말이 어렵지만 아주 쉽게 여러 양분이 다 많지만 한 양분이 부족하면 그 양분 때문에 다른 양이 수확량이 떨어진다. 물통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고루 양분이 많으려면 다 같이 많고 이거는요 나쁜 것 중에 양호하게 나쁜 거예요. 왜? 다 같이 많으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뭐 하나씩 2개씩 막 극단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해서 내가 양분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그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값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조금 쉬었다가 저기 있는 시계로요 20분 넉넉히 쉬고 20분에